자, 그러면 이 엔트로피 사회 이 책에서 그러면 이상 사회는 없냐 앞으로 이제 그걸 써놓은 거예요. 이제 이 엔트로피 축적이 없는 이상 사회라는 건 뭐이냐? 소위 한 해 동안 에너지 생산과 사용이 비교적 균형이 있어야 돼. 엔트로피 생산한 것만큼 또 이제 그 에너지를 그만큼 적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계절 내내 기후가 비교적 안정이 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양한 생물종의 먹이 사슬이 전반적으로 균형이 되고. 이거 이제 엔트로피가 제로인 이상사회를 표현한 거예요. 이상사회. 태양으로부터서는 에너지와 분해되는, 방출된 에너지가 거의 1대1. 그 다음에 토양으로부터 얻은 영양분과 반환되는 영양분의 쓰레기도 거의 1대1. 각 생물의 변화는 다른 생물의 변화에 맞춰 시간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사회. 소위, 근데 이 사회는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구의 생물학적 한계가 있어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왜 불가능하냐? 이제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그 효율성이 16%인가 밖에 안 돼요. 효율성이 20%가 안 돼요. 제일 효율성 높은 것은 나무 이파리. 그 한 거의 80%. 태양열을 받으면 80%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이파리 하나만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제3세계, 소위 아프리카나 저기 절대 빈곤층이 거의 82%예요, 우리 지구상에. 이 사람들은 계속 엔트로피가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 능력이, 그리고 전에 같이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로 그냥 이렇게 살려면은 인구가 10억 명이면 그런 대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대요. 근데 지금 80억이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인프라가 지금 그 도시화가 됐잖아요. 거대 도시, 메가 트렌드가 됐어. 그러니까 전기도 더 쓰고 빌딩도 어마어마한 빌딩 있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 이건 뭐 내가 좀 정리해 보는데, 이제 너는 너, 나는 나에서 너와 나는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냐,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서태산 대종사님의 이 법이 이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또 나와요. 교육품 31장에 나오는데, 이제 19세기 이제 소위 그 산업사회 직전에는 태양 에너지가 밸런스가 엔트로피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았어. 그래서 그때는 유불선, 성경 이것만 믿어도 소위 정신적인 종교만 가졌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은 전만품 7장에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언 땅에 씨 뿌리는 거고, 그 다음에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이 시대는 이제 안 된다. 지금은 이게 현대인데. 그러면 20세기, 21세기 이제 저기가 산업사회 되면서 태양과 에너지가 이제 화석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태양 에너지, 결국 이제 화석 에너지도 태양 에너지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그 기름에서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가공해서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엔트로피가 플러스 3개가 나오는데, 이게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이제 자연적인 정화는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도 얼마나 많이 쓰냐고. 그래서 엔트로피가 늘어나고, 이게 자본주의가 나오면서 많이 소유하는 것이 강자다 이렇게 되니까, 부자다 이렇게 되니까 양극화도 일어나고, 소위 개념이 소유가 생겨요. 소유. 그리고 또 물질을 소유하는 게 그냥 부자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는 이제 엔트로피가 극단으로 이제 막 쌓인 거. 지금 현재 그렇지, 현재 지구.
그래서 이제 이때는 말세 사상이 나오고, 지금 현재 인구가 70억인가 80억인가 하여튼 10억 인구 때는 옛날 시대로 살아도 괜찮았는데 지금 70억일 때는 이걸로 못 살고 빈부 차이가 막 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대종사님 법이 나오고 과학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스마트한 세상이 나온 거예요. 스마트. 소위 크린 스마트 세계, 뭐 AI 이렇게 해서 이 스마트 세계가 나와야지 인구가 100억이 돼도 먹고 살고 잘 정화가 되고 이 엔트로피가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에. 이게 새 세상은 클린 에너지 플러스 스마트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인구뿐만 아니라 만 생명이 다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스마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AI 이런 것들 모든 것이 결국 AI도 그 중간 단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과학에 마지막에는 전부 스마트, 클린 에너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런 세상에 올 때 뭐가 중요하냐? 이 관계, 소유에서 개인의 소유에서 관계로 이게 소위 컴퓨터 접속같이 접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극화가 전반 세계, 평등 세계 이렇게 가고 이때 자기 자산이라는 것은 이때는 물질, 소유를 집이나 이런 물질을 소유해야지 자산이 있는데 이때 자산은 정보하고 신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사은, 관계이기 때문에 신용은 사막으로서 아주 신분의성, 신용을 사야 돼. 앞으로 그 신용은요 엄청 중요해요. 신뢰는 물질 세계에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있는 사람은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신뢰가 없는 사람은 망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신뢰가 내 생각은 아마 1번이에요. 1번. 앞으로 생활에 가는데 신뢰.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번이 된다고.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여기에 맞는 그 종교관, 철학을 대종사님 내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엔트로피하고 쭉 하신 거고, 제가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앞으로 세계는 정보화 시대고, 근데 그러면 대종사님 법이 코딩, 플랫폼, 이런 생태계 이런 데 좀 맞으실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본 거예요. 코딩, 우리 코딩 많이 쓰잖아요. 바코드, 코딩 대표적인 게 바코드가 있고 QR 코드가 있대요. 이제 바코드는 이제 그 1차원이고 이건 많이 쓰죠.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이거 코드, 그다음에 QR 코드는 2차원 코드, 흑백 격자 무늬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소위 자기 아이디잖아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코딩, 컴퓨터에게 특정 작업을 지시하는 명령어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기술이 돼요.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 법은 코딩은 뭐일까? 이 생각을 내가 해봤어. 진리의 언어가 뭐일까? 거꾸로 내가 지금 계속 심신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허공에 어떻게 입력이 될까? 이 생각을 내가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 코드지 않을까? 이 생각을 내가 해요. 왜냐면 내가 그 전에 우리 공부할 때 양자역학도 보고 뭐 수학책도 보면 양자에도 결국은 이론상으로 그 파장이 있어요.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관계가 전부 하여튼 무슨 코드로 이렇게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이 허공에, 우리 마음에, 진공에. 그래서 나는 이론상 코드, 이건 이제 2차원으로 보고, 이론상이 여러 개 겹치면 김상수 이론상이 코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거 이제 3차원으로 뭐 이론뿔, 우리가 이론뿔 공부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개 모이면 소위 만다라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허공, 진리계, 우리 생명 같은 DNA에 입력하는 이론상 코드, 이 생각을 한번, 이건 이제 그냥 들으시면 돼.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플랫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플랫폼, 여러분 잘 알죠? 뭐 유튜브 하려면 유튜브 플랫폼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뭐 하고 그러잖아요. 플랫폼. 참여자, 공급자와 소비자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창출해야 돼.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 환경. 주요 개념은 아까 여기 말한 같이 연결성 및 상호작용. 개인 조직을 연결하여 상호작용으로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기반 환경, 다른 소프트웨어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토대 역할을 해야 돼. 생태계,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여 상호작용하는 그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플랫폼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IT 플랫폼, 뭐 SNS가 플랫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제품 플랫폼, 거래 플랫폼, 이런 플랫폼이 있대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모든 종교의 플랫폼은, 대종사님 벌써 선천의 유불선, 세계의 모든 종교와 교리와 천하의 모든 법을 합해가지고 창조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마음으로 됐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러면 앞으로 모든 종교나 철학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면 이론상의 사막과 팔조 사은, 이게 이제 부족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 생태적 자아를 하고, 이게 이제 첫째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차선 동정이력 영육상전, 이런 형태를 거쳐야지 새로운 종교가 이렇게 바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미래의 종교 플랫폼, 이게 종교뿐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일어나게 해보니까 의학도 이걸 떠날 수가 없고 경제도 떠날 수가 없어요. 경제 벌써 불법시 생활을 그랬으니까 생활은 경제거든요. 이 틀에서 이 플랫폼을 해서 여기서 변형이 이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미래의 모든 사상을 이게 우리 대종사님 법으로 해야지 대종사님이 이게 자신있게 내놓은 저기가 되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플랫폼이 또 생기고 또 생기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른 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생태계는 아까 같이 코딩, 지금 전산에서, 정보에서 코딩하고 이게 이제 플랫폼이 있고 생태계가 있고, 이게 이제 기본이더만요. 생태계, 특정 지역의 생물 군집, 동물, 식물, 미생물과 미생물학적, 이게 공기, 물, 햇빛, 토양은 미생물학적이잖아요.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한 하나의 기능적 복합체. 소위 먹이사슬과 에너지 공급을 이렇게 생태계로, 이것은 이제 이분 책에 그랬어요. 엔트로피란 책에. 그래서 생태계를 둘로 나눴어요. 자연 생태계, 생물학적 요소와 비생물학적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에너지를 순환하는 하나의 온전한 세계. 이게 옛날에 태양열을 해서 먹고 살고 해서 엔트로피가 플러스 하나, 또 정화도 마이너스 하나 해가지고 잘 밸런스 된 세계, 산업사회 전의 세계는 자연의 생태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유불선 이걸로 다 해결이 됐어. 근데 지금은 도시 생태계가 된 거예요. 도시 생태계가 인간과 비생물학적, 거기에 도시, 도로, 건물, 이런 도시 경관이 추가된 인공 생태계가 된 거예요. 이때는 이제 옛날 자연 생태계 그 이론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자연 생태계보다는 도시 생태계, 새로운 세계에 맞는 생태계 그 이론을, 도덕을 내놓으셨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또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봤거든요. 소태산 대종사는 도시 생태계 시대에 맞는 과학과 도학을 병진하는 엔트로피 재료의 상생의 대법을 내놓으셨다. 소태산 대종사는 사원과 사막, 생활시 불법, 불법 생활, 그 다음에 나의 무량세계 건설에 우리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도시 생태학 연구의 중요성, 인간 중심의 구조에서 인간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복합, 공존, 이건 이제 천지은 부모운으로 표현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생물 다양성의 변화, 통포운, 그 다음에 경제사회, 자연의 복합 시스템. 그래서 대종사님 법은 이 자연 생태계만 갖고는 안 되고, 지금 현대 이제 도시 생태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새로운 생태계에 맞는 법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도시 생태계에서는 엔트로피가 한 10개 나왔으면 자연 생태계로서는 하나하나 이것밖에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 정화란 것은 시간적으로 가서 흙 속에서 이렇게 분해되는 거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같은 건 뭐 몇백 년이 가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도시 생태계, 그리고 인간이 또 너무 많이 쓰고 시대가 빠르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은 자연 생태계가 10분의 1 정도는 하고 있죠. 근데 10분의 9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과학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과학이. 그 클린 에너지, 그 다음에 스마트, 이걸로 과학이 많이 해결해 줘야지 엔트로피가 밸런스가 맞아가는 거예요. 자, 제 9강은 이것으로 대강했고, 제 10강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10대 개벽. 지금까지 우리가 쭉 9강까지 했던 것을 종합해서, 그럼 대종사님은 이 새로운 시대에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개벽을 해 놓으셨냐, 그걸 10개로 구분해서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